고양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심용주 박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이를 이제 처음 드리는데 네. 고양이 키울 때 뭐 꼭 있어야 되는 물품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옷을 뺀 나머지. 네, 그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잘 곳, 쉴 곳 비슷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먹는 것, 놀잇감, 그리고 세면 도구 정도죠. 그럼 이제 고양이가 잘 곳은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어디든 고양이는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잘 곳을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고양이는 특히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은 고양이가 물어뜯어도 관계가 없는 합선의 위험이 없는 작은 히팅 패드, 즉 따뜻한 방석, 그리고 거기에 덮어줄 수 있는 수건 정도. 그럼 거기는 고양이가 잘 곳이고 동시에 쉴 곳입니다. 두 번째, 이제 쉬었으면 놀아야죠. 네, 놀기 위한 이런저런 가벼운 장난감들. 보통은 이제 뭐 타조털이라든지 기타 꽝털을 비롯한 다양한 장난감들을 사용하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이 돈을 쓰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장난감은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쓰고 남은 휴지 심. 네, 그 안에 소리가 나는 딱딱한 먹이를 넣어서 뭉쳐서 주시면 고양이에게는 최고의 장난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 각휴지, 통상 크리넥스라고 불리우는 각휴지도 그 안에다가 이런저런 소리 나는 물건들을 넣으면 고양이에겐 좋은 장난감이 됩니다. 추후에 고양이가 뭘 좋아하는지 봐서 뭐 비싼 장난감을 사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으시고. 자, 자고 놀았습니다. 먹어야죠. 고양이는 기존에 그 고양이를 만들어낸 곳, 그 고양이를 분영한 곳, 고양이를 키우던 분이 키우던 먹이를 최소 일주일 이상 먹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어떤 먹이를 추후에 먹일지는 연령이나 건강 상태, 기호에 따라 달라지니까 최소한 기존에 먹던 먹이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먹이를 담아둘 물병, 밥통, 밥그릇, 그리고 물그릇. 밥그릇, 물그릇은 항상 무거운 거, 중요한 게. 그리고 세척이나 소독이 쉬운 거,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는 거. 이 두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저렴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자, 먹고, 자고, 쉬고, 놀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죠? 네, 싸야 됩니다. 네. 고양이는 뭐 하루에 그렇게 많은 배변을 하지는 않지만 소변은 보통 5-6번 정도, 그다음에 배변은 1-2번 정도 대변은 봅니다.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고양이 화장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일단 고양이 개와 달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에나 누지 않는 편이고 정해진 장소에만 변을 보게 되는데 비싼 거를 처음부터 사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항상 권유드리는 건 한 80m 정도 되는 투명 또는 반투명 소재의 리빙박스. 핵심은 바닥이 요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끼지 않고 세척이 쉬우니까요. 화장실이 있으면 그 화장실에 채워 넣을 고양이용 화장실 모래. 모래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그 고양이가 오기 전에 원래 살던 집에서 또는 원래 살던 브리더의 캐터리에서 어떤 모래를 썼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모래 또는 유사한 모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에 그 모래가 본인의 스타일 또는 무언가 안 맞는다. 그러면 차츰 바꾸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통상 똥삽이라는 부적절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제 스쿱이죠. 네, 그 고양이의 변을 뭉친 고양이 변을 퍼내는 스쿱. 그것도 초기에는 너무 큰 돈 들이지 마시고 크고 견고하고 세척이 쉬운 것 1-2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 정도를 다 준비하는데 대략 한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 꼭 물어보세요. 캣타워는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사실은 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캣타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자, 책상, 소파 또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박스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뭐 보통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들여서 어마어마한 캣타워를 사놓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이제 이런 고양이들처럼 어린 고양이의 경우는 캣타워가 심각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희가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고들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1.8m가 넘어가는 곳에서 떨어지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고양이의 경우는 7-80cm 정도의 높이도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캣타워를 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고 추후에라도 캣타워는 그렇게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왜? 집에 다른 캣타워들이 널려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에 먹이는 네. 몇 번이나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이 먹이를 몇 번 줘야 될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제 고양이의 야생 상태에서 고양이가 어떤 먹이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먹는지를 보시면 거기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양이와 24시간 있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권유드리는 게 고양이가 비만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보통 킬로그램당 종이컵에 한 반 정도 주신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대략. 그럼 그 먹이의 종류나 성상에 따라서 복잡해집니다. 근데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 1.5kg입니다. 그러면 컵으로 한 컵이 살짝 안 되는 정도를 줘보고, 만약에 그 먹이를 다 먹고 동시에 더 먹이를 원하면 조금 더. 그리고 횟수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습식 사료를 준다면 한 번 먹이를 주고 다 먹으면 바로 치워야 되지만, 건식 사료를 주는 경우에는 24시간 그대로 두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남아있다. 버리고 그 다음날에 조금 줄이면 됩니다. 아침에 주고 그 다음날 봤더니 먹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먹이를 보채는 듯한 행동을 한다. 그럼 조금 늘려주는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양은 킬로그램당 종이컵 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상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횟수는 건식 사료라는 전제하에 하루에 한 번 주신다. 단 가감할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고양이가 왔을 때 고양이는 조금 낯가리는 게 많으니까 네. 낯선 곳에서 이제 뭐 어떤 이상 행동 같은 거 보이는 거 있나요? 대개 다른 반려동물이나 다른 반려고양이가 없다. 네. 그리고 해당 고양이가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 생후 한 4개월 이상 돼서 사회가 충분히 돼 있으면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보통 보이는 행동들이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 네.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이 있으면 그 반려동물에게 경계하는 것들이 가장 큰 행동인데, 뭐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다른 반려동물이 없다는 전제하에 고양이를 보통 이제 캐리어에 데리고 넣어서 새로운 집에 공간에 오게 되겠죠. 그럼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기존에 그 녀석이 5개월이 됐을 수도 있고 생후 6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랬건 저랬건 고양이의 경우는 밖을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캐리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대부분 동물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캐리어에 들어가는 것은 따라서 불편한 또는 두려운 경험과 결부되어 있죠. 그럼 이제 새로운 공간에 온 고양이는 자기가 어딜 가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캐리어에 들어가서 먼 곳까지 이동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정, 휴식. 그래서 고양이를 캐리어에 데려오시면 그냥 두세요. 약간 어둡고 동시에 바로 옆에 화장실과 근처에 물 먹이가 있는 곳에 놔두고 강제로 끄집어내지 마세요. 문만 살짝 열어주고 따뜻하고 조금 촉촉한 습윤한 곳에서 혼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고양이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나와서 탐색을 하고 먹이를 먹고 변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주의를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양이의 건강과 관련해서 주의할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는 생물학적 특성상 개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개는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고. 고양이는 혼자 생활하고 개에 비해서 즉 늑대에 비해서 훨씬 작고 야행성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생태계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얘는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했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증을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얘가 맞습니다. 사실은 얘가 아픈데 아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넘어가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의 눈을 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가 아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메타포, 인덱스는 식사량의 감소예요. 네. 만약에 고양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동시에 밥도 먹고 변의 양에도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일단은 보십시오. 왜? 밥을 먹거나 또는 대소변은 감추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외의 증상들은 만약에 기침을 조금 해요. 그런데 밥을 잘 먹고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거의 문제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활동량,
그리고 식사량, 대소변량. 그 세 가지에 만약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징후, 이를테면 콧물을 흘린다든지 기침한다든지 눈곱이 많이 낀다든지 변이 갑자기 묽어지면 그것과 다른 징후가 합쳐졌을 때는 병원에 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처음 고양이를 이제 네. 키우는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건 좀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워낙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무리 화내고 혼내도 고양이는 못 알아듣습니다. 네,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은 그 고양이의 가장 큰 어떤 그 프러스트레이션, 그 실망 또는 뭐 그런 이유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근데 당연합니다. 고양이는 혼자 생활하는 동물이었고 다른 고양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나 너 공격할 거야. 조심해. 알았어. 겁먹었어. 그 두 가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너 왜 그랬어? 이걸 왜 찢어놨어? 내가 아끼는 거를 왜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 여기다 왜 똥 쌌어라고 화를 내고 혼내도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신나나 보다. 그럼 더 놀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고양이 전문 병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고, 그런 과정에서 고양이가 아팠을 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이런저런 고급스러운 것들을 사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옷이나 가구나 장난감, 그 돈을 아끼셔서 적금을 드세요. 그래서 정말 고양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돈으로 치료비로 쓰십시오. 버리지 마시고. 저는 그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